우리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근입니다. 와, 오늘 시절연가요. 네.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두 번째 네. 출연인데요. 리틀 이미자 가수 류현정 씨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 또 신곡도 내고. 맞습니다. 네. 동백이. 네. 동백이.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유현정 씨가 동백아가 시편에서 뵀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두 번째로 또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류현정 씨가 두 번이나 시절연가에 찾아온 이유가 있죠? 네, 네. 오늘 또 주제가 이미자 선생님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그 소식을 듣고 네.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곡 선정된 순간부터 아마 우리 제작진도 이 곡을 소개할 사람은 류현정 씨밖에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유현정 씨가 별명이 리틀 이미자라고 할 그쵸? 정도로 이미자 씨하고의 연관성이 정말 크고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오시게 된 것 같은데 유현정 씨께서 오늘의 주제곡을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의 주제곡, 이 노래는 애절한 이미자 선생님의 목소리로 전통적 여성의 한많은 삶을 표현한 노래, 1970년도에 발표된 이미자 선생님의 아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길을 꽃가마 타고 말탄리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옥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새 쌓아요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엔 노을이 설구나 옛날에 이 길을 새색 시적에 서방을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 만치서 뻐국새 구슬빛 울어대던 길 한새에서 가요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와. 네. 이미자 선생의 그 아씨는요, 네. 뭐 언제 들어도 좀 애절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1970년 저 상황 속에서 네. 굉장히 뭔가 그 시절의 어떤 여성의 모습을 잘 드러낸 노래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그 가사 내용대로 예전에 그 여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제 처음 이 노래 알게 되셨어요?
저는 아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어요. 한 6살 때부터. 6살 때요? 6살? 아, 부모님이. 네, 저희 부모님이 네, 너무 좋아하셔서. 그 기억이 나나? 6살 때? 6살 때 기억 안 나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 들을 때랑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들을 때 직접 부를 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노래를 할 때마다 매년 그 감정과 그 느껴지는 그게 매년 다르더라고요. 그쵸. 네. 아마 또 정말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이 노래를 부르면 또 다른 느낌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게 복사꽃 피어있는 예쁜 꽃길로 시집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아름다운 추억인데 네. 그거마저도 그렇게 막 처량하게 표현이 되고 마지막에 노을은 무슨 죄예요? 노을은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 갑자기 서럽게 나 서러운 적 없는데 막 이런 서러운 놀이라고 막 모든 게 다 막 서럽고 안 좋게 비춰질 정도로 그 정도로 시집살이가 힘들었구나. 여성의 삶이 그렇게 옛날에 힘들었구나 라는 정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서 네. 과거의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서하고는 딱 맞았던 글이었던 것 같고 그랬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가수 이미자 씨가 이 노래로 1970년 제5회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상을 수상했고요. 당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안타깝긴 한데요. 아 씨가요, 20에서 30만 장 정도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매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최백호, 정수라, 전미경 그리고 우리 유현정 씨까지 유현정. 정말 쟁쟁한 후배 가수들이 다시 부를 정도로 오래도록 사랑받는 명곡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현정 씨 이름이 나오는데 아, 그럼요. 이미자 씨 노래 커버의 베스트를 꼽을 때 항상 유현정 씨 노래도 그 베스트 중에 하나로 맞습니다. 꼽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씨가요, 1970년부터 1971년까지 TBC에서 방영된 동명 드라마 아씨의 주제곡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재 씨가 극본을 썼고요, 고성원 씨가 연출을 했는데요. 이 드라마는 그 당시 흑백 TV 시대를 대표하는 인기 드라마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네. 흑백 TV 시대를 대표하는 인기 드라마고 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끈 직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칼라 TV의 생산이 본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생산, 네. 아직 방송은 아니고. 그리고 1980년에 또 본격적으로 칼라 TV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을 담은 KTV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이 칼라TV 방영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예. 칼라TV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죠. 80년 11월 23일 날 네. 앞으로 칼라 TV 방영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는 자리죠. 10월 1일에 네, 12월 1일 날 국내 최초 칼라TV 방송을 시작한 거네요. 저 방송하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이제부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옛날에는 짙은 색깔 아무거나 입어도 됐었는데 그렇죠. 다 흑백이니까. 이제는 색깔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네. 그것 때문에 당장 막 정치권에서부터 신경을 썼더라고요. 넥타이 같은 거. 1970년대 초부터 칼라TV를 생산해서 수출을 진행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게 그때 또 과소비 조장이랑 또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때문에 국내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칼라 TV를 계속 잘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는데도 국내에서 그걸 쓰지는 않은 거예요. 해외로 수출만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소비 조장, 과소비, 위화감 조성. 이런 것 때문에 칼라 TV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시기상조. 70년대 내내 국내 칼라 TV 방송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말로 가면 미국의 오일 쇼크,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우리나라 칼라 TV를 많이 못 사주는 거예요, 미국이. 또 미국이 한국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당신들은 칼라 TV 내수 쓰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다 파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우리나라 전자회사에 재고가 막 쌓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80년에 이제 드디어 정부가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칼라 TV 방송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칼라TV를 이제 더 이상 수출을 못하고 쌓이니까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네. 아직도 생생한 게요. 계속 흑백이 나오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이 총 천연색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네. 그때 기억이 정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텔레비전에서 색이 나오네? 그때 기억나시죠? 동년배이신 우리 하 평론가님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저는 정확히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총천연색의
그 생생함의 충격, 맞아요. 그 정서, 느낌 이거는 기억이 납니다. 색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경이롭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문화적 충격이었죠. 당시로서는. 근데 저는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컬러 TV 도입 이후에 사람들이 일상이 많이 바뀌었었나요? 80년 당시에 이제 칼라 TV가 나왔는데 보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흑백 TV 시절에는 어느 동네 흑백 TV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흑백 TV 보러 그 집에 모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칼라 TV 나왔다고 해서 칼라 TV 보기 위해서 그 집으로 사람들이 몰렸다는 기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칼라 TV가 대단히 빨리 여러 집으로 보급이 됐다는 얘기고 순식간에 보급이 된 결과 영화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칼라 TV를 보니까 영화관에 잘 가지 않게 돼서 80년에 칼라 TV 보급되고 1년 만에 1981년에 우리나라 영화 관객 수가 대폭 감소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아시니까. 맞아. 아씨 얘기하죠. 우리 아씨. 아시 얘기로. 칼레 텔레비전 얘기하다가 잠깐 잊어버리고 지금 있었어요. 80년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70년으로 네. 내려와서 맞습니다. 아씨 나오기 전까지는 주제가가 영화 주제가는 있었는데 네. 드라마 주제가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씨가 드라마 주제가로 대히트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드라마와 대중과의 결합도 본격화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맨 처음에 드라마 어떤 뭐 영화든 주제가에서 대중음악이 발달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난 거고 워낙 주제가와 대중가요는 이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그쵸. 관계처럼 네. 대중음악사에서 흘러오긴 했죠. 네. 제가 또 듣기로는 시청률이 그 당시에 80% 와. 시청률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믿기가 어려운 수치인데 맞아요. 그 시청률이 높았다는 MBC 대장금도 50%, 60% 정도였는데 그쵸. 80%가 사실인가요? 근데 이 당시에 시청률 집계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 비율의 시민이 봤을 거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과장이 아닌 게 아씨가 방영하는 저녁 시간에요. 거리가 텅 비고요.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문단속을 잘해서 도둑을 조심하고 또 수도꼭지가 꼭 잠겼는지 점검한 뒤 드라마를 시청하라. 이런 짤막한 광고가 나올 정도였대요. 동네 사람이 아씨 보러 이장님 댁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집 비면 네, 혹시 밤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뜻인데요.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종영 전에 영화판 아씨까지 제작을 합니다. 드라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기에 이 시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건가요? 그 당시에 완전히 이제 국민 드라마였었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완전히 스토리가 레알 고구마. 고구마가 사이다 필요한가요? 사이다? 네, 고구마가 10개쯤 여기 막힙니다. 그런 스토리인데 매우 미리 고구마 주의를 강력하게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정말 격동의 고난의 시대가 배경인데 여성 주인공 이름이 순덕입니다. 저희 엄마의 성함이 똑같으세요?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여주인공 이름 순덕은 마치 순종하는 덕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순덕이 뼈대 있는 집안의 아씨로 이제 딱 태어난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의 아씨이긴 하지만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살에 긍제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 가자마자 이제 그 원투펀치로 시집살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신우이 원투펀치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 긍제의 역할이 중요한데 남편이 이때 남의 편을 시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었군요. 남의 편이 되는 거예요. 긍제는 자기 부인이 지금 원투펀치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서울로 공부하러 가버립니다. 가가지고 이제 신여성 은심을 만나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아씨는 시집에서 계속 시부모님 모시면서 고생을 하고 있고 남편은 바람을 피면서 봉구라는 아들을 낳게 돼서 아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집으로 이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네. 그러니까 순덕이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하면서 그 남편이 데리고 온 그 아들 봉구까지 친자식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 금재는 제 버릇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방탕하게 살다가 급기야 사고를 칩니다. 기생이랑 바람이 나서 기생이랑 같이 집문서 토지문서 들고 만주로 가버립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갑갑한데요. 아, 정말 못 참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만약에 원정 씨가 본인이 순덕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절대 못 참죠. 그쵸? 전 진짜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김치 싸대기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딱 그 소위 말하는 그 30년대부터 쭉 있었던 그 신파의 어떤 전형이기도 해요. 비극과 비극이 계속 중첩되고 주인공은 끝없는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 끝없는 네. 고난, 끝없는 인내, 지고지순, 순종의 덕. 그게 이제 전통적 여성의 삶이었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사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순덕이의 이 고난은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일일 드라마거든요. 1년 동안 일일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나는 구비구비 막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심하다. 저렇게 해서 계속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야 되는데요. 저 시대가 30년대, 50년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드라마가 70년에 나왔지만 그때도 여전히 많은 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저렇게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저 시대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저걸 참고 살아 하겠지만 저분들은 저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지켜야 할 미덕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혼녀란 타이틀이 옛날에는 금기였거든요. 그렇죠. 되게 컸죠. 그러니까, 네, 이혼 제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미자 씨 아씨 노래처럼 꽃가마를 타고 복사꽃 핀 길을 걸어가든 노을이 피던 뭐 뻐꾸기가 울던 내 눈엔 내 귀엔 다 서럽게 보이고 서럽게 들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서러운 상황, 절대적 비극 뭐 이런 거에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특히 동정하면서 공감을 했던 거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고구마라고 느끼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공감 속에서 인기가 막 대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대폭발을 하니까 1일 연속곡 된다. 이게 또 막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방송국에서 1일 연속곡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방송국에서는 1일 연속곡을 막 너댓 편씩도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1일 연속곡 붐 속에서 또 다른 특백 TV 대표작이 탄생하는데 1972년에 KBS 여로. 유명하죠. 네, 여로. 이것도 네. 엄청나게 데이트했죠. 그래서 아시아하고 여로가 우리나라 흑백 TV 시대를 대표하는 드라마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가 1970년대에 방영한 드라마잖아요. 네. 1970년 되면 비교적 최근이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젊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좋은데? 비교적 최근으로 합시다. 네. 역사를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고려시대 때부터 계산하는 우리 최근이 상당히 비교적 최근이죠. 최근이에요. 네. 근데 그때도 여성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을 때였었나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아시의 남편이 아시를 그 냉대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기혼 여성들하고 여성단체 회원들이요. 방송국에 찾아가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러면서 항의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상에서 뭐 인내, 또 희생, 순종하는 전통적 여성상을 절대 미덕으로 또 그리고 여성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한 한 여성지에서는 아씨가 과연 한국적 여성상인가 이런 주제로 또 설전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당시 기사를 찾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경향신문 1970년 8월 28일자에 실려있는 여권 데모라는 기사인데요. 네. 미국 여성들의 격렬한 여권 신장 운동을 다룬 기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여성들의 움직임을 전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씨가 한국의 구여성상을 대표하는 드라마로 언급이 됐고요. 신문에 아씨가 언급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국에는 지금 아씨라는 TV 프로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 등장하는 아씨는 남편의 횡포, 시집살이의 고역,
자식들의 정신적 배반 속에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고 사는 지난날의 한국 여성상이 리얼하게 그려져 있다. 미국의 여권 운동가와는 180도 다른 가치관을 가진 한국의 구여성상이 등장하는 것이다. 오늘의 여성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며 살았던 과거의 한국 여성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 말하자면 그 전 시대부터 어떤 내려온 전통적인 여성상을 그린 드라마가 전 국민적인 네.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도 일으킨 그렇죠.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 네. 1970년도 여성 지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발생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의 평가가 그렇게 갈렸던 걸까요? 네. 1970년대 당시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그 KTV 자료가 있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1971년 당시에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거든요. 장한 어머니상? 그러니까 네. 요즘은 장한 어버이상으로 부를 텐데요. 당시에는 장한 어머니상이라고 했었고요. 과거엔 항상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집안에서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어머니를 기리는 어머니를 좀 잘 모시는 그런 의미로 저런 어머니날 만들었었는데 네. 나중에는 왜 어머니만 모시냐라고 해서 그렇죠. 어버이날로 어버이날. 바뀌게 됐죠. 네. 아직도 미국은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Mother's Day, Father's Day가 따로 있죠. 네. 전국 여성대회가 한국 있었군요. 여성단체 협의회가 네. 마련한 제7회 전국 여성대회가 덕성여대에서 열렸습니다. 아, 3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가족계획, 뭐 가족계획과 교육 교육 문제, 문제, 뭐 모성보호 보호 문제 문제 등 이런 것들 주 논의하는 70년대 그런 인구 자리죠. 문제에 관해서 그 여성대회인데 도입되는 여권 신장을 논의하는 게 일종의 아니라 당신 가족 계획 이런 그러니까. 교육 문제 이런 걸 논의하는 모성보호.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으면은 저 자리에서 막 페미니즘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렇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온 거죠. 감사장이 수여됐습니다. 이거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경상남도 도민대회가 마산에서 열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분식하고 혼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해서 예. 경제 발전과 국민 체의 향상을 다지자 네. 이런 결의를 하는 네. 모습입니다. 음식 관련 대회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밥하는 사람은 여자인데 해가지고 또 여성분들이 잔뜩 저렇게 앉아있는 아주 여성하면 집에서 밥하는 사람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이 고정관념이 만들어졌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기억나는 게 우리 도시락 검사했었어요. 흰 쌀밥인지 아니면은 옛날 일들이 많이 기억나시는군요. 잡곡밥 와, 갖고 저 왔는지. 그거 진짜 하도 기억 안 그래서 나요. 잡곡밥을 갖고 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흰 쌀밥 먹으면 안 되고 저렇게 분식이랑 이런 옛날에 쌀이 분식, 없어서. 쌀이 없어서 쌀 먹지 말라고. 네, 뭐 건강에도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콩이 꼭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기억이 갑자기 문득 나네요. 네. 이 알뜰한 주부들은 여성 저축생활중앙회에서 세 번째로 뽑은 알뜰한 주부상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주부 한 통장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 저축생활중앙회에서는 매년 전국에서 숨은 모범 주부들을 찾아내 표창을 하게 되는데 이날 영예의 특상을 받아 많은 주부들의 선망의 눈길을 모은 은덕기 주부는 숫자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가게 운영으로 30년이란 장기 생활 설계를 치밀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신풍운동? 주부들도 신풍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저렇게 주부들한테 알뜰하게 살아라, 낭비하지 말고 뭐 담배 어디 따라다니지 말고 건전하게 집안을 지켜라 이런 식의 운동을 한 거죠. 네. 여성 저축생활중앙회는 건전한 생활하기 단합대회를 갖고 거리에 직접 나서서 근면금소하고 분에 맞는 생활을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저렇게 옛날 기억나요. 이렇게 캠페인 이렇게 전단지, 네. 뭐 지금 뭐 광고처럼 지금 그 당시에는 캠페인 전단지를 나눠줬죠. 네. 그래서 저축해라 뭐 이런 것들. 건전한 생활하기를 다짐하고 나선 이들 주부들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버는 걸 더 즐겁게 생각하자고 호소했는데 우리도 생활 주변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값비싼 보석이나 옷감 등 상품을 함부로 사들이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옛날에는 저런 캠페인 같은 거 나라에서 하면 다 따랐어요, 국민들이. 그래, 맞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맞아요. 모두가
분수에 거기서 어떤 뭐 문제 의식이라던가 저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무턱대고 외국 것을 좋아하고 가짜 외제품이나 밀수품을 사서 쓰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사람들.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아빠와 오빠는 재밌네요. 명랑한 퇴근후의 밤거리, 시간을 즐거운 어떻게 시민생활. 보내십니까? 그 피켓 그 피켓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피켓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생소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수에 맞는 성실한 생활로서 우리 살림을 복되게 하고 밝은 사회에 빛나는 나라를 건설합시다. 마산 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경공업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 표준 주로 공장에서 여성들이 그 식품, 경공업 의약품 공장에서 아홉 일을 개 했거든요. 업체가 수용되어 그러니까 여성들이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수출 사회적으로 걸음이 진출을 되고 있습니다. 했던 시기죠. 우리가 1970년대 영상을 봤는데요. 이 시기는 그 수출 지향적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때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성들이 제조업 분야로 대거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1960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8.7% 정도였는데 35.2%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네. 여성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안타깝게도 1970년대 여성들은 저임금, 저기능, 저생산성 이런 직업에 집중 고용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방적공, 재봉사, 식품 가공, 가발 제작.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 반복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반복직에만 종사를 하는 반면에 남성은 자본 집약적 사업인 뭐 기계, 조선 여기서 이렇게 높은 임금을 받고 안정된 고용 형태를 보장받아요. 근데 여성은 미혼 여성 위주로 고용을 하니까 또 기혼 여성들은 사회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조직이 됐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 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나라든지 여권이 신장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자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주로 있었는데 여성이 사회로 나와서 경제적으로 일을 하는 순간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군대에 가니까 공장의 빈자리를 여성들이 메우면서 여권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년대부터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인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하고 아시 전통적인 인식이 충돌을 하면서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가 사회적으로 인기는 얻지만 동시에 또 논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70년 당시에 벌어졌던 거죠. 아까 이제 1970년대 영상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네. 유현정 씨는 아까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장한 어머니상 했을 때 되게 기억에 남고 또 여자의 날? 여성의 네. 날? 네. 여성의 날. 네, 여성의 날 했을 때도 기억에 남고 장한 어머니상은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장한 어머니상은요, 역경 속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에게 상을 줬던 건데요. 그래서 이 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요, 인내와 희생, 정절을 강조하는 전통적 어머니상에 부합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주로 남편과 사별 후에 재혼하지 않고 혼자 자녀를 키운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관행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자식 키우는 어머니인 거랑 일부 종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 네. 일단 이혼했으면 재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한데.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로 보면, 아니, 저게 뭐야, 말이 돼? 하는데, 저 때가 19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쭉 이렇게 보면, 옛날에 뭐 연료비 뭐 이런 거 막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절을 지키고, 혼자 남아서도 자식을 키우고, 이런 어머니들한테 상도 주고, 비석도 세워주고, 뭐 이런 것들, 기념비 만들어주고 했었던 시대이다 보니, 1970년대까지도 저렇게 어떤 여성들의 어떤 정절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여성들을 억누르는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민소희 막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속으로 막 사겨야만 됐던 그러한 여자의 일생.
그 정서를 그대로 표현했던 가수가 이미자 씨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형적인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렸죠. 이게 뭐 이런 노래도 네. 있지 않았나요? 계절생. 그래서 아마 이미자 씨가 우리 민족의 또 국가적인 가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가 그렇게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을 이상적으로 보던 그런 시기가 1970년 정도 그 시기였던 것이고, 그때 여전히 일부 신여성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많은 남성들은 나는 남자 이러면서 바람을 핀다든지 집안일을 신경을 안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아씨와 삽입곡인 이미자의 아씨가요, 대중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고 인기를 끌었던 건데요. 특히 이미자의 아씨는 그 전통적 여성상을 또 서정적이고 아련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절 여성들에게 많은 감정적 동요를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사를 함께 보면서 우리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1절 가사를 보면요.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말타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전통적인 어떤 여성상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노래도 이제 많이 불러봤으니까 네. 유원정 씨 같은 경우는 네네. 어떤가요? 이렇게 가사에서 뭐 느껴지는 뭐 분위기라던가 정서라던가. 굉장히 엄청 그 슬픈 표현을 정말 서정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고, 또 이미자 선생님이 너무 또 잘 그 한을 잘 표현을 해 주셔서 저희가 또 후배들이 그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노래 보면 가사를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를 회상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길이 맞아 내가 그 새색 시적에 서방님 따라서 갔던 길이지. 그리고 그때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한 세상 다하여서 이제 돌아가는 길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세상 다하여서 돌아가는 길, 그래서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라는 부분은 이 여인이 이제 오랜 시간 서러움을 참고 희생하며 그 떠난 이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시 돌아보면서 근데 어떤 기쁜 마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되게 서러운 마음으로 남아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시집살이하고 구박도 받고 그다음에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노년이 되어서 내가 회고해 보니까 참 서럽네.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사가 슬프고 저 노래가 슬픈 이유는 내가 저렇게 이렇게 지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아름다웠어. 그래도 즐거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뭔가 지치고 뭐 어떻게 보면 해탈한 것도 같고 되게 서럽네.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지나간 걸 되게 아름답게 추억하는데 근데 저건 노래가 그렇게 아름답게 추억하지 않고 오히려 서럽게 추억한다라는 건 그 아픔이 여전히 계속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상처가. 그래서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그 가사 속에서 뭐 꽃가마, 새색시, 복사꽃, 서방님, 뻐국새 이런 식의 단어들이 뭔가 어떠한 전통적인 느낌을 더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미자 씨의 애절한 음색이 더해지니까 아주 서글픔이라는 정서가 극대화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주제가 아씨인데 아씨의 그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생각이 나고 네. 또 성함이 막 순덕.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러네요. 저도. 조금 이렇게 오버랩 되는 이걸 것 같아요. 알고 섭외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또 예. 순덕 선생님의 따님을 모시게 됐는데 순덕 여사님의 따님을 모시게 오늘 이 자리에는 순덕 여사님의 따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한이 많은 사람. 아마 유원정 씨가 그 노래 부를 때 감성이 어머니를 보면서 느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원정 씨가 노래할 때 굉장히 감성적으로 노래하는데 저 감성은 어디서 왔을까? 근데 오늘 그 감성의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순덕 여사님 덕분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가사를 함께 읽어보니까 정말 드라마 아시의 한 장면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하고, 그리고 제가 드라마 속 아시가 된 뭔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순덕이라도 된 듯. 어쩜 이렇게 꼭 맞는 가사를 이렇게 썼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노래 아시의 노랫말을 지은 사람하고 드라마 아시의 작가가 같습니다. 바로 이미재 씨인데요. 이 이미재 선생은요, 1919년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나서요, 1954년 단막 희곡 기류지로 등단을 합니다. 그리고 복날, 무허가 술집, 고래 이런 희곡을 다수 썼는데요. 이미자 씨와 협업은 아씨 외에도 1967년 영화 상감마마 미워요에서 먼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정산 푸른 산골짜기에 머루랑 다래랑 따서먹고 산새처럼 노래하며 살았다오. 그 시절 지금은 그 어디 가고 구중궁궐 깊은 곳에 구중궁궐 깊은 곳에 눈물로 얼룩지는 비단 옷자라. 근데 그 아씨 작가가 이철향 선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아씨 각본가가요, 임희재, 이철향 이렇게 두 명입니다. 공동 작가? 네, 왜냐하면요, 이 드라마가요, 총 252회. 252회.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까지는 이미재 씨가 집필을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하차를 하고 이후부터는 이철향 씨가 그 뒤를 이어서 완결까지 집필을 하게 되죠. 네. 어쩐지 뭔가 드라마랑 노래 가사가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유원정 씨가 아씨 노래 가사를 보면 이 드라마의 내용이 쫙 그 집약이 된 것 같다 이런 네, 식으로 네. 얘기를 했었는데 작가가 가사를 썼으니까 네. 진짜 그렇게 집약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인 여성상이 담겨있는 또 다른 곡이 있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예를 들면 이미자 씨의 여자의 여자의 일생. 네, 그 노래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 노래 같은 경우도 정말 여자이기 때문에 막 참아야 되고 뭔가 고달픈 삶도 그냥 그대로 울면서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런 노래가 있는 반면에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남자가 드디어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1976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 노래 정말 저는 하수영 씨도 좋아했거든요. 네.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셨는데 아내에게 드디어 정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해. 정말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래서 이 노래가요. 사실은 캬바레 금지곡이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캬바레에서 놀다가 이 노래가 나오면 왠지 다 지금 시장바구니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조금은 달라진 여성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또 반면에 그렇게 본다면 그만큼 여성에게 잘못한 남성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날 하루 정해서 옛날에 딱 하루 정해가지고 뭐 어머니를 많이 챙긴다든지 아니면 이런 노래 만들어서 이렇게 젖은 손 손 한번 잡아주고 밖에 나가서 또 회식하러 간다든지 상대적으로 70년대까지는 조금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은데 다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더 달라졌죠. 여건이 신장되고 더 이제 집안 내에서 부부관계가 평등하게 되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노래 들으면서 이제 많은 아내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 같긴 해요. 네. 왠지 저게 나를 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내가 또 참아보자 뭐 이러지 않았을까 네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의 어떤 평화를 가져다준 노래가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전통적 여성의 아픔을 표현한 곡이죠. 아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아씨가 유명세만큼 많은 논란을 겪었음에도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어머니 떠올렸을 때 또 이렇게 느끼는 그들의 희생, 네. 또 인내, 그리고 헌신은 언제나 숭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씨를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를 떠올린 것처럼 듣는 이들도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씨가 시대가 바뀌어도 오래도록 사랑받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한민국 대표 가수 이자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아씨가 삽입됐던 드라마 아씨의 그쵸.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급격한 산업화로 시대가 빠르게 변했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지나오면서 고난과 역경을 견뎌온 우리 어머니들의 삶, 그러한 어머니들의 삶이 계속 있으니까 그분들이 시청자였던 거잖아요. 그분들이 공감하면서 드라마 아씨에 열광하고 그러면서 아씨의 삽입곡 이 이미자 씨의 아씨도 많이 듣고 위로받고 그렇다 보니까 이 드라마 아씨가 흑백 TV 시대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아씨라는 노래도 일약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로 그리고 또 그 시절이 지난 요즘도 많은 분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대표적인 노래로 아씨를 떠올리니까 그러니까 아씨가 국민적인 노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유한정 씨 오늘 두 번째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저번에도 시잘년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거듭 했었는데 네.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대중가요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을 엄청 자세하게 알고 부르는 거랑 모르고 부르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현정 씨 앞으로 아씨 부르실 때 조금 더 한이 들어가실 가능성도 아니 여기서 네. 한이 더 들어가면 우리 다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순덕 여사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꽃가마 탄 새색시처럼 곱게 단장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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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